이번 시간은 한자부수 13역에 해당하는 맹꽁이 맹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을맥이죠. 그 다음 하나 1입니다. 하나 1, 하나 1. 그 다음 가로왈이집니다. 가로왈. 그 다음 이얼곤자죠. 여기서는 새을 꼬리 어디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꼬리로 풀이가 됩니다. 덮여 있는데 우는 소리가 왈왈 한다는 거죠. 맹꽁이 소리가 왈왈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하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맹꽁이가 개구리와 유사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고 올챙이 시절에 말이죠. 왈왈 끓는 소리를 내는 동물은 맹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맹꽁이 맹, 덮을멱, 가로왈, 왈왈, 이얼곤, 꼬리얼, 올챙이 시절에 얘기를 합니다. 올챙이 시절. 개구리보다 좀 더 큰 동물이 되겠습니다. 맹꽁이는. 올챙이 시절에 꼬리가 있죠. 맹꽁이 맹이 되겠습니다. 덮여져 있고 소리가 왈왈 울고 꼬리가 과거에 있었던 동물은 맹꽁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맹꽁이 맹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구입니다. 항구,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이죠. 마음심변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를 말하죠. 단독으로 쓸 때는 마음심이고 변으로 사용될 때는 작을 소자처럼 쓰인 이 한자가 사용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음심변, 뻗칠긍입니다. 마음이 뻗쳐 있다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심변, 뻗칠긍이죠. 마음이 항상 뻗쳐 있다. 그래서 항상 항이 됩니다. 그 다음 오렐구자입니다. 하늘포죠. 다음 하늘포에 여기에 사람인자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갑자기 안을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친구 사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안을 수는 없겠죠. 지금 2024년도에서 본다면은 성폭행죄로 잡힐 수도 있죠. 그래서 오렐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포 사람이니 한번 비침이 축약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렐구입니다. 하늘포 사람인, 사람을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안을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지인 사이다.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항이죠. 마음심, 변, 뻗칠긍입니다. 마음이 뻗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 항상 항이 되겠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어. 그 다음 반대편에 오른편에 사용되는 것은 방이죠. 방입니다. 좌측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변, 우측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방. 외우는 방법은 변방.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가장 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변방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항구, 변함없이 오랜, 변함없이 오랜, 변함없이 오래된,
이런 뜻이 되겠죠. 항구. 이번 시간에는 질그릇 도자입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또는 사람 이름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요시, 요가, 요시죠. 사람 이름요 성에 사용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풀이해보면 언덕부죠. 언덕부. 그 다음 질그릇 도자입니다. 언덕에서 가져온 질그릇으로 질그릇을 만든다. 중복된 느낌이죠. 그래서 언덕부는 특히 아무 흙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의 언덕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질그릇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약간 중복된 느낌이 오죠. 질그릇 도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요. 만약에 언덕부가 없으면 사람 이름요로 안 되겠죠. 질그릇 도는 되겠지만 이런 한자어가 가끔 있습니다. 다음 도태입니다. 도태. 질그릇을 씻는다는 얘기겠죠. 여기서는 위에 이 잘못되고 빨간 이 글자입니다. 자, 큰 대자죠. 큰 대. 그 다음 가운데에 점을 찍어 놓은 붉을 점주자죠. 붉을주, 점주 하면은 걸태입니다. 큰데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큰 것은 밑에 점을 찍어서 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데, 클태. 큰 대에 점 하나 찍으면 태자가 되죠. 대에 점 하나 찍으면 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대와 클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자기죠. 도자기. 질그릇도, 언덕부, 질그릇도.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용해도 질그릇도, 언덕부가 포함이 돼도 질그릇도. 그래서 언덕부를 굳이 집어넣은 것은 사람 이름요도 되지만 언덕에서 가져온 흙으로 만든 것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1800자든 900자든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지 몰라도 가끔씩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글에 역전하면 역 앞이죠. 역전 앞에서 만나자 같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질그릇도.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워할 외. 밭전이죠. 분석을 하면요. 하나일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이 죽을 일입니다. 옥편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옥편에는 없으니까요. 두려울 외자는 풀이는 해야 되고 한자가 없으니까 한자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죽을 인입니다. 밭에 하나의 곡식이라도 죽을까봐 두렵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제초제, 농약 등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가 죽게 되면은 전부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하나라도 죽을까봐 두려웠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약이나 제초제 따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폭이라도 죽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많았겠죠.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